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저물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의 체포작전, 그 실패의 막전막후입니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 그의 거처에서 벌어진 체포 시도는 한편의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건장한 수사관 1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옮기려 하자 그는 온몸으로 버텼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부상의 위험을 우려해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1의 대치.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종신형 아니면 사형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심리가 그를 필사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세어 부모에게 호되게 맞았다는 그의 일화는 이런 상황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견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국제적 망신이나 체면보다 눈앞의 현실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저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장면입니다. 과연 다음번 강제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검팀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제압을 넘어 수갑이나 포박과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특검팀의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이들로서 눈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직 영부인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시간입니다. 남편의 체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무렵 전직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특검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한쪽에서 체면을 구겼다면 다른 쪽에서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이 사법적 위기에 몰렸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원행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주변의 조력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법조계, 유력의 인사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마도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이러한 외압이나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운명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여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일주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잠적은 한 종교단체의 총재인 한 학자에게 큰절을 하고 거액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큰 거 한 장이라는 암호 같은 말은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통일교로 알려진 이 종교단체는 과거부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지난 대선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을까요? 정황상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종교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아는 핵심 인물들과 함께 모여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를 대조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의 증거를 인멸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통장에는 직접 돈이 오간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도 완벽한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련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이 쌓아올린 방어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벌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만 진실의 그물망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치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한 무속의 그림자입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주변에는 유독 무속인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평창동 무당으로 불리는 김윤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의 보석을 위해 20억 원을 받고 김건희를 통해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대법원장과 검찰 고위 간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커넥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로비의 창구가 되고 그 힘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비선 실세가 국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왜 이토록 무속에 의지했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나 인사에 무속인의 조언이 개입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무속인들 사이에 오고 간 것은 단순한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은 돈과 함께 국가의 운명을 거래한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이 무속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온 마약의 위협입니다. 최근 부산항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코카인 600kg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마약의 최종 소비지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마약은 일부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마약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부터 마약 유통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회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밀수 경로도 하나둘 차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미 퍼져버린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돈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저항, 사법의 시험,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일까요? 그 답은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저물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의 체포작전, 그 실패의 막전막후입니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 그의 거처에서 벌어진 체포 시도는 한편의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건장한 수사관 1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옮기려 하자 그는 온몸으로 버텼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부상의 위험을 우려해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1의 대치.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종신형 아니면
사형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심리가 그를 필사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세어 부모에게 호되게 맞았다는 그의 일화는 이런 상황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견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국제적 망신이나 체면보다 눈앞의 현실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저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장면입니다. 과연 다음번 강제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검팀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제압을 넘어 수갑이나 포박과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특검팀의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이들로서 눈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직 영부인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시간입니다. 남편의 체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무렵 전직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특검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한쪽에서 체면을 구겼다면 다른 쪽에서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이 사법적 위기에 몰렸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원행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주변의 조력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법조계, 유력의 인사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마도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이러한 외압이나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운명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여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일주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잠적은 한 종교단체의 총재인 한 학자에게 큰절을 하고 거액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큰 거 한 장이라는 암호 같은 말은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통일교로 알려진 이 종교단체는 과거부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지난 대선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을까요? 정황상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종교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아는 핵심 인물들과 함께 모여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를 대조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의 증거를 인멸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통장에는 직접 돈이 오간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도 완벽한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련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이 쌓아올린 방어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벌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만 진실의 그물망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치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한 무속의 그림자입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주변에는 유독 무속인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평창동 무당으로 불리는 김윤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의 보석을 위해 20억 원을 받고 김건희를 통해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대법원장과 검찰 고위 간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커넥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로비의 창구가 되고 그 힘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비선 실세가 국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왜 이토록 무속에 의지했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나 인사에 무속인의 조언이 개입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무속인들 사이에 오고 간 것은 단순한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은 돈과 함께 국가의 운명을 거래한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이 무속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온 마약의 위협입니다. 최근 부산항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코카인 600kg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마약의 최종 소비지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마약은 일부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마약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부터 마약 유통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회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밀수 경로도 하나둘 차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미 퍼져버린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돈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저항, 사법의 시험,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일까요? 그 답은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저물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의 체포작전, 그 실패의 막전막후입니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 그의 거처에서 벌어진 체포 시도는 한편의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건장한 수사관 1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옮기려 하자 그는 온몸으로 버텼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부상의 위험을 우려해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1의 대치.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종신형 아니면 사형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심리가 그를 필사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세어 부모에게 호되게 맞았다는 그의 일화는 이런 상황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견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국제적 망신이나 체면보다 눈앞의 현실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저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장면입니다. 과연 다음번 강제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검팀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제압을 넘어 수갑이나 포박과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특검팀의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이들로서 눈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직 영부인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시간입니다. 남편의 체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무렵 전직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특검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한쪽에서 체면을 구겼다면 다른 쪽에서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이 사법적 위기에 몰렸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원행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주변의 조력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법조계, 유력의 인사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마도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이러한 외압이나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운명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여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일주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잠적은 한 종교단체의 총재인 한 학자에게 큰절을 하고 거액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큰 거 한 장이라는 암호 같은 말은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통일교로 알려진 이 종교단체는 과거부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지난 대선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을까요? 정황상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종교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아는 핵심 인물들과 함께 모여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를 대조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의 증거를 인멸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통장에는 직접 돈이 오간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도 완벽한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련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이 쌓아올린 방어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벌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만 진실의 그물망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치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한 무속의 그림자입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주변에는 유독 무속인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평창동 무당으로 불리는 김윤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의 보석을 위해 20억 원을 받고 김건희를 통해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대법원장과 검찰 고위 간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커넥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로비의 창구가 되고 그 힘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비선실세가 국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왜 이토록 무속에 의지했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나 인사에 무속인의 조언이 개입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무속인들 사이에 오고 간 것은 단순한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은 돈과 함께 국가의 운명을 거래한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이 무속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온 마약의 위협입니다. 최근 부산항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코카인 600kg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마약의 최종 소비지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마약은 일부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마약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부터 마약 유통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회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밀수 경로도 하나둘 차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미 퍼져버린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돈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저항, 사법의 시험,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일까요? 그 답은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저물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의 체포작전, 그 실패의 막전막후입니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 그의 거처에서 벌어진 체포 시도는 한편의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건장한 수사관 1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옮기려 하자 그는 온몸으로 버텼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부상의 위험을 우려해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1의 대치.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종신형 아니면 사형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심리가 그를 필사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세어 부모에게 호되게 맞았다는 그의 일화는 이런 상황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견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국제적 망신이나 체면보다 눈앞의 현실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저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장면입니다. 과연 다음번 강제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검팀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제압을 넘어 수갑이나 포박과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특검팀의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이들로서 눈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직 영부인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시간입니다. 남편의 체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무렵 전직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특검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한쪽에서 체면을 구겼다면 다른 쪽에서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이 사법적 위기에 몰렸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원행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주변의 조력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법조계, 유력의 인사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마도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이러한 외압이나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운명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여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일주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잠적은 한 종교단체의 총재인 한 학자에게 큰절을 하고 거액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큰 거 한 장이라는 암호 같은 말은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통일교로 알려진 이 종교단체는 과거부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지난 대선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을까요? 정황상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종교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아는 핵심 인물들과 함께 모여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를 대조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의 증거를 인멸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통장에는 직접 돈이 오간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도 완벽한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련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이 쌓아올린 방어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벌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만 진실의 그물망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치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한 무속의 그림자입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주변에는 유독 무속인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평창동 무당으로 불리는 김윤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의 보석을 위해 20억 원을 받고 김건희를 통해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구조는 대법원장과 검찰 고위 간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커넥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로비의 창구가 되고 그 힘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비선실세가 국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왜 이토록 무속에 의지했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나 인사에 무속인의 조언이 개입되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무속인들 사이에 오고 간 것은 단순한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은 돈과 함께 국가의 운명을 거래한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이 무속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온 마약의 위협입니다. 최근 부산항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코카인 600kg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마약의 최종 소비지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마약은 일부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마약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부터 마약 유통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회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고 밀수 경로도 하나둘 차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미 퍼져버린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돈의 단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저항, 사법의 시험,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일까요? 그 답은 역사가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저물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의 체포작전, 그 실패의 막전막후입니다. 한때 국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 그의 거처에서 벌어진 체포 시도는 한편의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건장한 수사관 1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 옮기려 하자 그는 온몸으로 버텼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부상의 위험을 우려해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1의 대치.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종신형 아니면 사형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심리가 그를 필사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세어 부모에게 호되게 맞았다는 그의 일화는 이런 상황에서의 완강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견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국제적 망신이나 체면보다 눈앞의 현실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저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장면입니다. 과연 다음번 강제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검팀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제압을 넘어 수갑이나 포박과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특검팀의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이들로서 눈앞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직 영부인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시간입니다. 남편의 체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무렵 전직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특검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한쪽에서 체면을 구겼다면 다른 쪽에서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순순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이 사법적 위기에 몰렸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병원행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주변의 조력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법조계, 유력의 인사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마도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이러한 외압이나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운명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여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이 일주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잠적은 한 종교단체의 총재인 한 학자에게 큰절을 하고 거액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큰 거 한 장이라는 암호 같은 말은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통일교로 알려진 이 종교단체는 과거부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지난 대선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있을까요? 정황상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종교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아는 핵심 인물들과 함께 모여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를 대조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의 증거를 인멸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통장에는 직접 돈이 오간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짜도 완벽한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련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들이 쌓아올린 방어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벌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지만 진실의 그물망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치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한 무속의 그림자입니다.